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죠? 오늘은 이제 물상 중에서 정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이 정화는 여러분 이제 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촛불이에요. 촛불. 정화하면 촛불. 그 다음에 난로. 그 다음에 뭐 가로등. 그 다음에 별, 달, 이렇게 여러 가지를 씁니다.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, 예를 들면 난로 같은 경우 이제 겨울철에 태어났을 경우, 겨울, 해자축에 태어났을 때 겨울로 이때 난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이때는 자 추울 때 난로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. 네,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. 이때는 겨울에 태어난 난로, 즉 정화는 인기가 있다. 그 다음에 이 촛불은 일반적인 겁니다. 대체적으로 이 정화가 어떤 희생정신, 봉사하는 거, 보이지 않게, 의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남을 이렇게 뭐 자선사업,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해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화일가냐. 그래서 이 정화는 촛불 역할, 즉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는 거, 이게 중요한 거는.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은 이제 비 올 때 우리가 이 가로등은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등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빛이 비가 와도 관계없어요. 가로등 역할을 할 때는. 즉 이 지지대가 제대로 받쳐주면 이걸 우리가 이제 간목으로 본다는 거야. 그러니까 사주에 정화와 간목이 있을 때, 이럴 때 이걸 우리가 태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계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는 가로등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우리 별은 많이 알죠? 이 정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달로서 역할을 할 때는 자 밑에 이렇게 해서 임수, 큰 바닷물이나 호수가 있을 때 정화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이 달이 두 개 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. 이때는 이 달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. 두 개가 있을 때. 병화에서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때 어두워지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. 그런데 이게 달로 안 쓰이고 별로 쓰일 때는 정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별무리, 은하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만 이렇게 기본적인 정화가 어떻게 쓰이나요?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보시면 뭐 큰 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면 정화가 일간에 이제 간목이 있을 때, 정화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간목이 있을 때요. 자, 요때는 이 정화가 이 간목을 바로 이렇게 태울 수 있는, 즉, 이 장작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 정화가 열을 올리기 위해서 이 병화를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경금이 있어가지고, 자, 여기를 쪼갠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된 간목을 쪼개가지고 이 병화에 이렇게 넣어줘야 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. 쉽게 해서. 그래서 이 정화가 떴을 때는 간목, 경금이 여기 세트예요. 어떤 경우에 정화일간이든 간목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이렇게 세트로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걸 벽갑인정이라고 해요. 벽갑인정. 쪼개가지고 정화에 내가 끌어 넣는다. 그래서 정화가 온도를 높여졌을 때 경금을 재련해서 두들고 그 다음에 담금질을 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도구를 만든다는, 이럴 때는 이걸 용금성기라고 그래요. 용금성기. 녹일 용자, 금금, 쇠금, 용금성, 이룰성자, 기물기자 이렇게 해서 용금성기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갖춰졌을 때 간목으로서는 가장 잘 쓰인다.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간목이 정화가
가로등으로 쓰일 때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크게. 이게 이제 간목이라고 봤을 때 요렇게 해서 요 가로등이 있을 때 요렇게 있죠. 그럼 이게 이제 비가 내려도 개수가 있어도 계속해서 이 빛은 오히려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빛은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?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. 좀 낭만적일 수 있죠. 때로는 날씨가 좀 더울 때 뭐 늦봄이라든가 초여름 같을 때 비 왔을 때 어떻게 돼요? 비 맞으면서 지금은 이 지지대가 보통 이 전봇대에다 같이 겸용해서 쓰죠. 요 조명, 이 가로등을. 그럴 때 한번 비 맞으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또 멋일 수도 있고,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줄 때 그런 하나의 모습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, 그때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화가 갑을 만났을 때는 이제 벽갑인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을목을 만났을 때, 정화가, 자, 을목을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냐. 이때는 이게 어차피 이제 이 정화가 비트로 작용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승목이기 때문에 비트로 작용할 때는 이제 좋은 작용을 하고,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을목 자체가 특수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빛으로 작용할 때. 쉽게 설명, 이 달맞이꽃 연상하시면 돼. 달맞이꽃을 연상하시면, 정화가 을목을 만났을 때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병화를 만났을 때, 이게 정화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.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은 이 빛이 강해지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본인의 빛이 빛이 안 나잖아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이 병화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런 업적은 다 병화한테 가고 나는 항상 2차, 두 번째라는 거예요. 내가 어떤 대체로 내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병탈전공이라고 그래요. 병화가 분탈해 간다는 정화의 빛을 병탈정광. 그러니까 공과가 이 겁재로 넘어간다.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죠. 정화 입장에서는. 그래서 병화의 빛이 병화의 빛에 의해서 가려진다. 그런데 이 정화가 이제 빛일 경우는 그렇고, 대체로 정화는 기본적으로요, 뭐죠? 열로 쓰이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작용력이에요. 그러니까 열로 쓰일 때는 탈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빛이 뺏기질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. 정화가 이제 병화를 만났을 때, 그 다음에 정화가 무토를 만났을 때, 이제 토죠. 이렇게 무토를 만났을 때는 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이제 사로 작용하는 거가 많아요. 무토가.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없다는 거야. 습기도 없고, 그 다음에 높은 산이고 이럴 때는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향상점을 갖고 되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니까 심리학이나 뭐 철학을 추구하고,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, 이거 상관이니까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 거야. 남들이 모르는 걸 찾아낸다는 거야. 자, 이렇게 큰 산에서 이 정화의 빛이라는 건 많지 않죠. 요걸 조금 이제 과장하면 랜턴으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뭘 찾아다닐 때. 예, 그래서 이런 거를 남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낸다. 이걸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 신만이 역할. 산삼 캐는 사람들. 아무나 못 캐죠. 여러 명이 같이 갔어도 산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 정화를 가질 수 있는 정화일간일 수도 있어요, 이런 때는. 그래서 정화가 이제 무토를 만났을 때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이제 기토를 만났을 때요. 자, 정화 기토를 이때는 정화 입장에서 이제 기토를 만나는 거예요, 기토. 이때는 이 달로 봤을 때,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원으로 볼 수 있어요, 정원. 그럼 정원에 떠 있는 달로 볼 수 있고,
이때는 기토가 정화의 어떤 열을 이렇게 빼앗죠. 왜냐면 이게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는 열을 어떻게 돼? 흡수하는 힘이 강하죠. 이렇게 이때는 열을 낮추게 되죠. 이제 열을 낮춘다. 정화열. 이때는 자 열성을 잃으면 이때는 다시 빛으로 작용한다는 거야. 이 정화가 이때는. 그래서 이 빛으로 작용할 때 이 기토에 이런데 운에서 을목이나 간목이 오면 좋겠죠. 이렇게 해서 습토니까 제대로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빛도 된다. 이런 때는. 어서 오세요. 그 다음에 정화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? 공부하시라고 기다렸는데. 자, 이제 정화가 이 선생님 보세요. 정화란 불이 이제 경금을 만나, 경금 이렇게. 네, 경금을 만나면 아까 저 처음에 정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 설명했잖아. 이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정화가 어떻게 돼요? 열이 강해질 때, 즉 열이 강해질 때 경금을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이때는 간목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정화 입장에서.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경금을 만났을 때 정화가 일단은 열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는 계절적으로 오화 요때 태어나면은 이게 한참 기본적으로 열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더울 때 만나면 이게 더 더워지겠죠. 열이 막 식에서 대장간에 불이 뻘겋게 올라오잖아. 그때 경금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녹여서 망치로 쳐가지고, 그죠? 망치로 쳐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열이 났을 때 갑자기 짠물에다 이렇게 딱 담궈버리면 그걸 담금질이라고 그러는데 쇠가 강해져요. 그러니까 두드려갖고 호미를 만들던 도끼를 만들던 뭐 만들잖아. 이제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세트가 돼야 돼. 정화가 경금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요 경금이 무뎌진 도끼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간목이니까 큰 나무잖아. 그걸 뽀개가지고 요 정화돼 이렇게 불을 피워줘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요게 한참 열 달아올랐을 때 요걸 딱 녹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. 쉽게 해서. 여기 이제 물상이 이제 쉽잖아요. 이렇게. 사주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. 그래서 이 경금은 신금은 쉽게 해서 흠집 나는 거를 꺼려 하죠. 왜냐면 완전 보석이니까. 근데 경금은 오히려 흠집 나는 걸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 거야. 왜? 나를 자꾸 뭘 만들어 주려면은 나한테 어떤 상처기가 나도 신경 안 쓴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, 자, 정화가 신금을 만나. 자, 이럴 때는 정화 입장에서도 신금을 만나면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이 정화를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. 내가 흘리거나 녹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이럴 때는 자,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신금이 조금 조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인종이라고 그래요. 어떤 기운을 끌어온다는 거예요, 얘가. 끌어와서 이렇게 병을 끌어와서 병신합 이렇게 돼버리죠.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병화가 오면은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는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병화는 현실적이잖아. 요때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. 요때 신금으로 인해서. 그래서 신금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빛을 주는 요 병화 요렇게 됐을 때 원하기 때문에 정화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좋아하는 조합이 안 된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임수를 만났을 때, 자, 이렇게 임수를 만났을 때, 이때는 이게 이제 달로 작용할 때는, 자, 이게 달이 될 때는 병화가 임수를 만난 것처럼, 자, 이렇게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이 강물이 이렇게 떠 있을 때, 여기에 지금 이 달이 이렇게 떠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물로 인해서 이 달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빛도 살고. 예.
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를 봤을 때, 이때는 어떤 열성을 갖추는 게 아니고 이때는 빛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병화가 임수를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강의상용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좋은 느낌, 즉, 요 자체가 자, 빛이 약해. 그러니까 발광체가 약하지만 요게 임수가 있을 때는 지금 요게 지금 어때요? 반사체로 인해서 정화가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여건도 된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정화가 계수를 만났을 때, 이 계수를 만나면은, 이 계수는 일반적으로 뭐 정계충 해서 이 병화가, 이 불이 꺼진다.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꺼진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, 요걸 비로 봤을 때,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? 이게 비로 내릴 때는 이 정화 꺼지는 게 아니고, 즉, 지지대가 있는데, 여기에 정화가 이렇게 빛으로 해서 이 비는 내리더라도 불은 안 꺼진다. 가로등처럼 있을 때.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수국화 이렇게 해서 정화가 꺼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물상으로 봤을 때는 요가 그때는 이제 이게 자, 이 정화가 가로등으로 있을 때는 이 계수가 비로 내려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받쳐주는데 오히려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. 네. 이 비가 내렸을 때 오히려 가련비고 큰 비 아니라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더 정화 가로등이 빛이 나죠, 차라리. 네. 근데 우리가 그냥 명리에서는 계수는 수고, 정화는 이제 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국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명리 이론에서 그렇고 물상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럼 오히려 훨씬 더 이게 극이다, 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 가로등을 요즘에는 이 전봇대에다가 그냥 겸해서 같이 이렇게 가로등을 켜주잖아요. 거기에 비가 이렇게 이슬비나 가랑비가 쭉 내려봐요. 젊은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오히려 우산도 그런 사람들은 우산을 그냥 접고 아예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. 얼마나 낭만적이에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이런 식간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화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상징적인 게 촛불이에요. 촛불은 여기 그림에서 보처럼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힌다는 거예요. 이게 희생이고 봉사고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좋은 작용하는 사람들 많죠. 네. 그게 보통 명리에서는 이제 살 중에서 백호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업을 삭감하기 위해서 남한테 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어려운 말로 업상대체라고 그래. 직업으로 해서 이게 불교적인 얘기지만 내가 전생에 쌓인 업을 직업으로 인해서 그 업을 내가 소멸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좋은 일 하는 거야, 좋은 일 하는 거. 덕을 쌓는 일. 그 다음에 이제 난로 역할은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났다. 해자축월에. 이땐 추울 때니까 난로나 화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죠. 그때는 오히려 정화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, 주인공이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로등 설명했고, 요게 또 별로 돼 있을 때는 이거 얼마나 낭만적이에요, 별. 그러니까, 자, 이 별로 돼 있을 때는 정화가 하나, 두 개, 세 개, 이게 이렇게 많을수록 어떻게 돼? 불빛이 더 밝아질 수도 있고, 별이 많아지니까 별 무리가 형성되고, 은하수처럼 이렇게 쫙 별이 깔린다는 거예요. 지금도 막 어떤 심심산골에 들어가면 깨끗한 데는 이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요, 별이 이렇게 쫙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.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. 그 다음에 달로 있을 때는 얘가 두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. 이 정화가 요렇게 이게 만약에 달이라고 하면 달이 두 개가 있으면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달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비추는 작용을 못하고 싸우다가 빛을 발휘 못한다고 보면 돼.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거야. 달로 작용할 때는.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요.
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정화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자,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